자, 5월 10일 돈복사TV 영상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실시간으로 관점이나 타점 정보들을 공유드리는 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방에 아직 입장을 못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게 오픈해놓고 있고, 방 설명을 보셔서 1대1 대화까지 남겨주시면 트레이딩 규제까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니까 대화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먼저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그 분석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어제부터 이렇다 할 크게 뭐 특이한 움직임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27.7K에서 8K 여기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27.2K 저점을 낮추거나 여기 이탈하는 듯한 움직임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러 가고 있고, 조금씩 추세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자, 오늘 저녁 9시 반에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크게 변동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조금 횡보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CPI 발표 이후에 방향성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그 발표 전후로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차트만 놓고 본다면 일단 하락은 멈췄고 낙폭을 줄였고,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바닥 구간, 지지 구간 체크 이후에 이탈 없이 반등을 위한 움직임은 시작이 됐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봉으로 체크를 했을 때 바닥 체크했고 추세선 이탈 없었고, 반등이 약한 건 조금 아쉽지만 이탈하지 않으면서 바닥 다지는 모습 확인이 됐기 때문에 CPI 결과 발표에 따라서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얘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오늘은 확정돼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 왜냐면 발표가 예상치에 뭐 부합을 할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지 좋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건 발표가 돼봐야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발표가 돼서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혹은 안 좋게 나오거나, 근데 이 전과 CPI 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반응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시점이에요. 왜냐? 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이미 이 전에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때 올해에는 금리 인하를 없앨 거다, 금리 인하는 없앨 거다라는 스탠스를 확인해줬고, 그걸 좀 강하게 확인해줬기 때문에 해봤자 뭐 금리 동결 정도란 말이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전까지는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 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혹은 예상치 부합하거나 CPI 지수가 좀 낮아지면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겠다라는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CPI 발표 일정에 맞춰서 뭐 큰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물가가 좀 안 좋게 나와도, 그러니까 인플레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와도 일단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없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전처럼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드는 위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 제가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가늠이 아직 안 잡히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일정이 남아있고, 내일도 생산자 물가 지수나 뭐 유럽의 방의 내용을 올려드렸지만 체크를 해보면 내일 일정이 좀 많아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영국의 통화정책위원회 금리 결정, 영국 금리, 뭐 미국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유럽의 뭐 중앙은행의 연설, 슈너벨의 연설, 여기가 좀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내일 좀 변동폭이 크게 나올 쉬운 시장은 아니겠다. 그래서 아마 저도 내일 이 발표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좀 함부로 예측하는 듯한 설명을 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 개인적인 매매나 혹은 요 관점 공유방 픽을 드리는 방에는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딱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제 말 한마디로 영향을 받아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지금 시장은 상황을 보고 대응을 이어나가는 게 맞는 시장. 100번 양보, 1000번 양보해도 방향성을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봐요. 언제까지? 내일 일정이 다 끝나고
시장의 움직임이 체크가 되기 전까진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딱 요 정도 도미넌스에 좀 이상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도미넌스도 크게 특이점이 있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좀 재밌는 이슈가 하나 나왔죠. BRC20 토큰 이슈. 이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무너질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이 또 시장에서 자리 잡아가면서 겪는 성장통이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 밈코인들 뭐 페페코인 뭐 베이비도지코인 이런 밈코인들이 핫하다라는 얘기는 나오기는 합니다. 저도 그걸 다 소식은 다 접해요. 근데 그거를 제 방에서 잡아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따로 언급을 한 적도 없고 영상이나 방에 언급을 해드린 적도 없고 그거와 관련된 뭐 내용들도 언급을 해드린 적은 없는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 정도를 이해를 하려면 이런 밈코인들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어제 비트코인 SV, 이제 이 이후부터는 스붕이라고 좀 줄여서 표현을 할게요. 비트코인 SV, 좀 스붕이라는 단어로 불렸던 코인이 있죠. 이 스붕이라는 코인이 어제 꽤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하루 만에 40%네요. 40%의 상승이 나왔다, 하루 만에. 이거를 알트코인 뭐 펌핑 때문에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를 좀 자세히 좀 파헤쳐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비트코인의 단점, 처리 속도가 느리다. 이전에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그러니까 업데이트죠, 해서 속도를 늘려야 한다 파 vs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파로 나뉘면서 하드포크를 진행을 하면서 나온 게 저 스붕이라는 코인.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생성이 되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 비트코인, 근본은 비트코인이다 하면서 좀 많이 잊혀졌죠. 많이 묻혔고, 최근 특히 이제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코인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그런 코인이었는데, 아무튼 이 비트코인 SV는 비트코인을 처리 속도를 늘려놓은 그런 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이나 저장수단으로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속도가 느렸다면 가치가 없겠죠. 근데 그 정도 일은 처리하는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화두가 되고 왜 이슈가 되느냐? 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NFT라는 단어나 뭐 이런저런 뭐 NFT 이런 단어를 다 들어는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근간은 뭐냐면, 자,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를 진행을 하면서 나온 게 비트코인 SV,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를 조금 확장시킨 판이 SV인데, 비트코인의 단점을 아예 보완을 해서 나온 코인이 있죠.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코인이 뭐다? 이더리움이다. 자,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비트코인의 단점을 아예 보완해서 개발된 코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기존 시장의 NFT라고 하는 것들의 99%는 정도, 진짜 거의 대부분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ERC20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ERC20 토큰. 근데 기존 시장 얘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를 보완해서 나온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개발된 코인들이기 때문에, 토큰들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뭐 느리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게 BRC20 토큰,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 때문에 이슈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면, 자, 기존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NFT나 뭐 이런저런 다른 코인들이, 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걔네들이 뭐 나름 재미도 보고 자리도 잡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인지도 쌓은 코인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BRC20 토큰도 조명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 이 전에는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BRC20으로는 저런 걸 할 수가 없다 라는 시장의 좀 관념 같은 게 있었던 건데, 그거를 깨고 이슈를 받으면서 특히 이제 오디코인, 이 오디코인 뭐 거래량이나 트랜잭션, 비트코인 마비됨,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는, 자, 이 전까지는 좀 기존 개념 같은 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됐냐? 밈코인들, 최근에 밈코인들이 폭등한, 뭐 페페코인 이런 게 폭등을 하면서, 자, 이러한 내용인데,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오디널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트랜잭션 처리할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비트코인은 처리 속도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고 수수료가 폭등하고, 최근에 바이낸스도 비트코인의 출금을 중단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게 비트코인 출금 중단이 된 이유가 비트코인 뭐 잔고가 부족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최근에 이런 트랜잭션의 증가로 수월한 원활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임의적으로 출금 중단을 해서 좀 정상화 복구를 시켜놓고 다시 이제 그 출금 중단을 해제를 했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태인데, 자, 이게 단순히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인기가 몰려서 비트코인이 트랜잭션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스붕이를 개발한 SVB라는 팀이 따로 있죠. SV 진영 뭐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런 내용이에요. 그냥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BSV 팀에서 그냥 우리가 작정하고 비트코인을 공격을 한 거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좀 무너뜨릴 수 있어 라는 듯한 뉘앙스를 좀 풍겼어요. 이 글을 올리면서 스붕이 팀에서 이런 내용들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왜냐? 얘네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맞았다. 비트코인 속도 올려야 된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좀 더 확실하게 알리려는 걸 수도 있고, 뭐 우리의 말이 맞았다라고 좀 과시하려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딱 그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 밈코인들이 이슈가 이제 되고, 밈코인들이 거래량이 막 상승하고 트랜잭션 그러니까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는 문제가 있다, 저거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일단은 지금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듯. 이번 사태가 소동으로 1단락이 될 수도 있어요. 1단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오히려 상황이 더 막 진짜 계속 이 팀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노이즈를 계속 키우고 뭐 문제를 발생시켜서 비트코인을 뭐 붕괴를 시키려는 건지 뭐 비트코인을 무너뜨리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한 차례 소동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최초에 개발될 때의 목적은 수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부가적인 걸 수행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부족해서 처리 속도가 딸리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지만, 비트코인이 최초에 개발될 때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일단 작정하고 얘네들이 공격을 했다라고 본인들이 발표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알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후에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이 과연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노, 아니다. 플러스 만약 이 사태가 커지면서 비트가 타격을 입고 무너지게 되면 스붕, 뭐 이더리움 다 필요 없음, 다 망가짐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뭐 우리의 가설에 불과하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고 이건 소동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얘가 비트코인 일단 무너지기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퍼졌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지기에도 너무 오랜 기간 좀 자리를 나름 잡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영상도 이런 내용을 다룬 이유는 좀 투자를 하면서 이런 내용 정도는, 이런 이슈 정도는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에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게 워낙 긴 내용이고 워낙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뭐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보고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왜냐면 저도 아직까지 오디코인이 뭔지 최근에 저도 알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이런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이러한 공격을 받았다, 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좀 관전 포인트, 재미있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일 중요 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요 일정에 맞춰서 비트코인 또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또 이렇게 수익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고 싶다,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상 바로 하단에 댓글 더보기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방 링크 클릭하시고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